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값을 올리는 어떤 집가 상승 요인 중에서 세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통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개발 현황이라든지 세 번째는 인구 유입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집가 상승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통망에 대해서 제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가 상승 요인의 한 100%가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거의 교통망이 거의 70%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 개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은 한 10%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개발과 인구 유입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도로가 뚫린다든지 이 지역에 전철이 뚫린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에 개발 여건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땅값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통망 중에서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이제 철도망, 전철망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 도로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도로 하면은 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요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집가 상승하고 연결이 돼 있을까? 이분들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조금 더 도로의 어떤 주체와 도로 형태와 규모와 기능별로 제가 나누어서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자고 그러면요, 도로의 종류와 관리 기간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제 고속도로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 국도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시군도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주체 기간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나라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는 도로는 고속도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장관, 지방청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국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의해서 광역시도, 그 다음에 도지사, 지방도, 국가지방지원도,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로를 시군 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시도에서 구도까지는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관리기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로의 형태를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사용 및 형태에 대한 구분으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지하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냐면 그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죠. 왜냐하면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공중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행자 전용도로는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한 설치한 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가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원활하게 시군 간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일반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중에서 대부분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여기서 지하도로까지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도로 주변에는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들이. 왜냐하면 공중에
땅이 내 땅이라고 해서 다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땅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밑에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밑에 있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 밑에 있는,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땅들은 가치면에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도로에 붙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학위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도로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 땅이 값어치가 있겠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사용 및 형태가 어떠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도로가 만약에 고가도로로 나중에 개발된다라고 할 때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라고 해서 쓸모가 없는 땅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땅들은 투자를 해서 향후에 고가도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값어치가 없는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도로 붙어 있는 땅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좋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도로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도로냐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도로에 대한 어떤 이제 규모별로 해서 구분을 제가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로와 중로, 그 다음에 대로, 그 다음에 광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로는 2차선, 중로는 4차선 도로, 그 다음에 대로는 한 6차선, 광로는 8차선 이상 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 따지면은 8m에서 12m까지는 소로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12m에서 20m, 그 다음에 25m에서 40m까지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40m 이상 도로는 광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소로라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지역은 그냥 도로만 있고 바로 옆에 바로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땅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이제 확인도 가능한 형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도로가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 넓은 넓을수록 도로가 그 주변에 보행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플로우 인구가, 유동 인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광로하고 이 대로 같은 경우는요, 광로하고 대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또는 고속도로의 어떤 도로의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교통 통행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도로 넓이가 크면 클수록 교통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뭐냐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또는 고속도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은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테헤란로 같은 경우, 서울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로가 있고 대로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광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통 통행이 많아야 된다. 거기는 뭐냐면 고속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기 테헤란로처럼 교통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이런 지역에 광로라든지 대로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어떤 서울 이런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방과 지방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대로다 또는 광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또는 고속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은 도로가 넓은 지역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로가 뚫리는데 대로 옆에 있는 땅이, 제가 땅을 만약에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그 대로가 나중에 자동차 전용도로 뚫린다라고 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냥 패스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하는 도로 바로 밑에 있는 땅을 갖게 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없다라는 거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맹지나 똑같다. 오히려 맹지보다도 안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응? 그래서 일단 도로에 붙어 있을 때 그 도로가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어떤 기능,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능별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도로 투자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별로 제가 구분을 또 한번 해봤는데요.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지면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간선도로와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그 다음에 국지도로, 특수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 특수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이렇게 쓰는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있는 땅들은 당연히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특수도로 주변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되냐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들. 그리고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대량 통과 교통량을 처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속도로라거나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였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간선도로다라고 하는 것은 주간선도로에 붙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주간선도로. 그러나 이 주간선도로가 시내권에 있어서 교통통행량이 많아지는 지역의 시내권에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지역은 또 엄청나게 크게 개발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지역들은 주간선도로에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땅값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간선도로가 지방과 지방으로 연결되는 도로냐, 군과 군으로 연결되는 도로냐에 따라서 그런 도로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그리고 군 내에서 도시지역 안에 주간선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가 어떻습니까? 크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투자해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간선도로라도 어느 쪽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분들이. 그러나 대부분 이제 주간선, 보조간선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패스하는 도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유념해서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흔히 이제 집산도로, 이제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도로가 인구가 분산되는 어떤 도로가 아니라 인구가 집중이 돼서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로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건축 붐이 일어나고 건축 행위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집산도로라든지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땅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로 가면 갈수록 중로대로, 광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소로로 가는 것은 국지도로라든지 집산도로 같은 경우는 소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로에 붙어있는 땅이다 라고 보시면은요, 대부분 그냥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선 도로 변해이다 라고 보시면 그 2차선 도로 주변은 대부분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들이. 왜냐면 그 많은 어떤 통행량이라기보다는 그 기능별로 그 안에서 그 지역 자체에서 도로 차량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인구의 어떤 유동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도로가 뭐 집산도로라든지 국지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 형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도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 도로의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다라고 해서 꼭 이런 것들은 도로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광로를 하더라도 어떻게 냐면, 물론 광로이면은 대부분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지역 안에 광로가 뚫려 있어서 좁은 지역 안에 광로가 뚫려 있어서 거기에 교통통행량이 많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주변에 있는 땅들은 나중에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라고 해서 그냥 패스하는 도로가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교통통행량이 좀 많이 집중이 되는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으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라고 해서 꼭 나쁘고 뭐라고 해서 좋고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도로의 규모별과 그리고 도로의 기능별과 그리고 제가 위에서 제가 말씀을 했던 처럼 사용 및 형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에서 이런 도로 형태라든지 도로의 넓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기능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100%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 도로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림 안에 이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떨어진다, 분들이.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것도 저것도 막 헷갈리고 모른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로 같은 경우라든지 또 중로 중에서도 중로 좀 작은 3류라든지 2류 요 정도 급에서는 거의 집산도로라든지 또는 아까 이제 국지도로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이 되고 교통이 집중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소로라든지 또 중로 중에서도 한 3류, 2류 또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 없이 도로변에 붙어있는 땅에 투자를 했을 때 크게 손해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큰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광로대로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고, 만약에 광로대로가 인구가 집중이 되는 지역에 있는 광로대로라고 하면 오히려 땅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임하셔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땅 투자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떤 견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안목을 넓히고 함으로 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확신이 더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토지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러니까 확신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도 투자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요, 이제 많은 이쪽 강남 일대에 보면은 이제 많은 기획부동산들이 있는데요. 기획부동산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제 공략을 하게 되냐면 입지라든지 또는 개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을 기획부동산 쪽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땅값을 많이 올릴 수가 있다라고 유혹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그 주변에 아무리 전철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 도로가 뚫린다 하더라도 그 땅값이 나중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땅값이 폭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면 개발되지 않는 땅들은 그냥 나중에 수용이 된다거나 또는 그냥 공원으로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쓸모없는 땅으로 그냥 남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 호재만 가지고 투자에 임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땅이 뭐여야 되냐?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를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을 제가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땅이면서 그 땅 주변에 전철이 뚫린다거나 IC가 뚫린다거나 주변에 다른 어떤 개발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한 땅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땅값을 올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땅값이 10만원, 20만원짜리 땅들이 건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개발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려고 하면
부동산 초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부동산을 토지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맹지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쓸모없는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크게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에다가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림을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노하우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들이. 그래서 초보 투자들 그리고 처음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안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벌면서 조금씩 시야를 넓혀가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쪽으로 투자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토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토지의 재테크를 통해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후 준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후 준비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만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넓은 시야, 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토지 투자를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